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살 아들을 둔 30대 평범한 유부남입니다. 저보다 2살 어리지만 한 번이 이혼 아픔이 있는 아내와 2년 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살 된 아들이 제 핏줄을 아니지만 정말 제 아들처럼 사랑하고 여느 가족 못지않게 행복한 일상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영업 방식에 대해서 알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아내하고는 아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소개받을 때부터 이혼한 것도 혼자서 아이가 1명 키우는 것도 다 알고 소개받았습니다. 남들은 결혼도 한 번 안 한 제가 돌싱녀를 만난다고 했을 때 말도 많았고 이상한 시선들도 있었지만 아내와 만나고 알게 되면서 정말 이만큼 좋은 여자는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말뿐이라서 의심해봐야 한다는 친구들의 조언도 있었지만 아내의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가 더 감싸주고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전업주부만 했었던 아내가 의자료도 한 푼 받지 못하고 양육비도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아들과 먹고 살기 위해서 찾은 직업이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간중간 아이도 챙겨야 했기에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면서도 경력이 없는 아내가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직업이 보험 설계사뿐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사지 멀쩡한데도 집에서 노는 사람도 많은데 뭐든지 열심히 도전한 아내가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냉혹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모르는 보험 설계사를 찾아와서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은 없었을 테니까요. 아는 지인들, 가족들 핸드폰에 있는 모든 연락처에 다 연락을 하였지만 보험을 많이 가입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험왕급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입도 저도 훨씬 많고 관리하는 고객도 많으며 일하는 시간에는 전화도 못할 정도 정말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전염병 때문에 아들을 어린이집에 못 맡기게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번은 부모님께 부탁을 드렸지만 그것도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고 아내와 상의한 끝에 제가 집에서 아이들 돌보기로 하였습니다. 상의하에 그만둔 회사였지만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지 못한다는 것에 자존감도 많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는 아내였지만 작은 보탬이 되고 싶어서 제 지인들에게 보험 관련해서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친한 사람들이라 생각해서 연락을 한 것인데 보험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보험 영업이라는 것이 정말 쉬운 것이 아니라고 느끼던 중 몇몇의 친구들이 제 소식을 들었는지 먼저 연락이 왔고 보험도 아내를 통해 들어주었습니다. 주말 평일 밤낮 구분 없이 고객님과 약속이 잡히면 나가야 하는 직업이었기에 중간중간 다툰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다 먹고 사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에 제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급하게 처형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모님께서 교통사고가 나셨는데 위독하다면서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가 연락이 안 된다고 찾아서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급하게 아들을 데리고 아내의 사무실로 찾아갔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은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밀린 일들을 하고 온다는 했었지만 사무실은 불이 다 꺼져 있었고 아내는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전화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한참 만에 아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한테 짜증을 내면서 바쁜데 왜 자꾸 전화를 하냐며 소치를 치더군요. 어디냐고 묻는 제 말에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밀린 일 한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냐며 화를 내었습니다. 지금 사무실 앞인데 불 다 꺼져 있다고 하니까 그 사무실이 아니고 다른 사무실이라며 횡설수설을 하는데 일단 제가 급하다며 어디냐고 계속 물었지만 말을 안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에 아들이랑 먼저 병원으로 갈 테니 처형한테 전화해보라고 하고는 끊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 한참 뒤에야 아내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뭘 하고 왔는지 아내한테는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엄청나게 났고 옷도 머리도 화장도 다 엉망이었습니다.
그날 장모님은 다행히도 수술이 잘 끝나고 고비를 넘기셨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는 저에게 원망과 화를 내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알려줬냐면서 잘못되어서 엄마 못 보고 돌아가셨으면 어떡할 뻔했냐며 화를 내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형에게 연락을 받자마자 아내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고 연락이 되지 않아 아들을 챙겨 사무실로 찾아갔고 받을 때까지 전화를 계속했는데 여기서 제가 더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며 제가 부족한 행동이 무엇인지도 저는 도저히 모르겠더군요. 제가 조목조목 따지고 드니 아내는 술이 덜 깬 것인지 헛소리만 하길래 무시하고 있다가 아내 차는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자는 척을 하였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 투성에 다가 화도 많이 났지만 일단 많이 취해 있는 것 같아서 그날은 넘겼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당연히 집안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아내 보고 아내 차 찾으려 같이 가자고 했더니 됐다며 혼자 가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낮에 온 가족이 다 같이 있는데 차 찾고 같이 점심 사 먹자며 같이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차를 찾으려 홍천까지 갔습니다. 전날 아내는 홍천에서 택시를 타고 온 것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묻고 싶었지만 아들도 있기에 꾹꾹 참으며 차도 찾고 점심도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아내에게 어떻게 차가 홍천에 있냐고 물었지만 아까 낮에는 홍천에서 술을 먹어서 택시 타고 왔다고 해놓고 후배에게 차를 빌려준 거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조목조목 따지고 들자 말을 피하고 자려고 하길래 결국 참고 있던 화를 내었습니다. 당장 전부 솔직하게 말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내가 답답하게 하면 할수록 제 머릿속에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정말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인터넷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 그렇고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보험 팔고 다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웃고만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럴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엄청난 배신감과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아내가 그렇고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제가 먹고 입고 생활했다는 것이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게 그런 짓들을 요구하고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 중에 제가 연락해서 연결시켜준 제 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 아내가 말해준 사실들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집에 나왔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장문의 문자와 함께 이혼하고 애 혼자서 키우면서 보험을 팔려고 하니 그 방법밖에 없었다며 이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안 그러려고 해도 오래된 고객들이 다른 신규 계약 및 갱신을 빌미삼아 또 아내에게 그 짓을 요구하였고 아내는 응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기존 고객들에게 소개받아서 오는 신규 고객들도 대충 사실을 알고 오다 보니 안 해줄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하지만 그 충격이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